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편시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엑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총 5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자동 합계 도구, 자동으로 합계를 하는 뭔가 편리한 느낌이 들죠.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조에 관련된 건데, 참조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지금 제목만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단어에 대한 뉘앙스, 느낌적인 것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좀 이해를 합니다. 참조라는 것은 어떤 거를 들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값을 우리 네모난 셀이라는 거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있는데 이게 B열 네 번째 줄에 있다. 이러면 이게 B4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나중에 참조를 한다는 것은 B4 대신에 또 이게 그 다음에 B5도 있을 거고 뭐 B6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이것도 좀 어렵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름 정의. 그러면 아까 이름을 말했는데 우리가 1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를 B4라고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B열의 네 번째 줄, 네 번째 칸, 네 번째 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B4도 이름이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뭐 합계라는 이름으로 내가 따로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름을 따로 매기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시 형식. 표시라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표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자,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성질들 원래 있는 본질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다 칩시다. 그럼 요거는 원래 10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보여지는 게 우리가 한국 돈이라고 친다. 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마크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0원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날짜라는 걸 넣었을 때 지난 시간에 날짜 넣었을 때 뭐 10월 3일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10월 3일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거를 표시할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10월 30일로 표시하고 싶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은 10하고 3이라는 월가 1이지만 표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표시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되는 거를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그거를 내가 정하고 싶은 거를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수식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수식에 대해서 그냥 쭉 수식을 입력하는 기본 형식, 연산자의 종류, 연산자 일단 스킵, 그 다음에 자동 입력 도구 똑같은 말이 되는데 바로 우리는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수식을 입력하기. 자, 그럼 수식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보는데 자, 중요한 특징 수식은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자, 수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식이라는 거는 3 더하기 4 이런 게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식인데 앞에다가 등호라는 거를 꼭 붙여주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수식이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 3 더하기 4는 7. 진짜 쉽잖아요. 그렇죠? 이건 초딩들도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요 묶어가지고 요 수식은 뭐냐면 요 동그라미 친 요거 3 더하기 4를 수식이라고 하는 거고 엑셀에서는 그 앞에 등호를 붙여줘라. 그럼 수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P연산자에 뭐 P연산자 사이 연산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3이라는 게 P연산자고 4라는 게 두 번째 P연산자고 중간에 더하기라는 게 연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연산자. 이걸 굳이 뭐 이런 거를 해석까지 해야 되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3-4를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럼 이렇게 수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묶으면 결국은 요 한 덩어리가 7이라는 하나의 결과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뭐 3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자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막 튀어. 나누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기본 연산자들은 종류가 있는데, 연산자의 종류가 뭐 이런 걸 종류라고 합니까? 이건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다양한 구분하는 거고, 자,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산술이라고 하고, 그럼 산술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하고 생각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은 1보다 크다. 물론 숫자 값을 넣으니까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건 3, 1보다 크죠? 근데 요거를 수식이라고, 요게 피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피연산자, 요거는 연산자. 크다라는 연산자. 요 한 덩어리를 묶으면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결과값이 뭐냐면 3 더하기 1은 4였는데 이 결과값은 뭡니까? 뭐죠? 이게 결과값이? 맞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맞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이런 거 배웠잖아. 참. 그리고 영어로 하면 true, dream come true 할 때 true, 진실. 반대말은 틀리다, 거짓, false. 영어만 적어볼게요. false. 그죠? false. 틀리다, 거짓, false. 자, 명제할 때 우리 예전에 급식 때 명제할 때 배웠잖아. 그쵸? 급식이라고 뭐라는 건 아니고, 그쵸? 이제 여러분들 학식들이니까 학식이라고 하면 또 그렇나? 그죠? 여러분들은 새내기. 그죠? 자, 그러면 틀리다, 거짓, false. 자, 하나의 결과값이 맞다, 틀리다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자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작거나 같다. 같다라는 거는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이렇게 등호 열고 닫고. 그죠?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비교 연산자다.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거잖아. 그리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로 나오냐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결과값들에 대한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값. 논리값 있죠. 논리값이라고 합니다. 논리값. true, false. 논리값. 나중에 논리값에 대한 거는 배우겠지만 뭐 지금은 true, false로 참, 거짓, 맞다, 틀리도록 마셔주면 돼요. 자, 그래서 피연산자는 값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지금 한 게 값이잖아. 이거 3, 1 이렇게 값. 하지만 셀의 주소는 뭐냐면 이렇게 A3에 있는 셀의 이름이잖아. 그쵸? 는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A3이라는 게 셀 주소라는 거고, 셀 칸에 그 새로운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되겠죠? 그거를 참조한단 말은 A3에는 뭐 4라는 값이 들어있든 7이라는 값이 들어있든 5라는 값이 들어있든 어떻게든 값이 들어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A3이 4를 참조한다. 아니면 A3이 7을 참조한다. A3에 가면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3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4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워가지고 뭐 여기다가 어디 갔니? 5라는 값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값은 넣었다 뺐다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조 방식을 사용한다. 사실은 실제 여기다가 뭐 아까 3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은 잘 안 넣겠죠. 여기다가 오히려 이렇게 A3은 4보다 크다. 뭐 요것도 4라는 것보다 뭐 B4 같이 썼는데 B4라는 칸의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제곱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렇게 2의 제곱 3은 얼마입니까? 2의 3승이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그럼 여기는 뭐 125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125가 나왔으면 딱 할 수 있는 게 5의 제곱에 3.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저렇게 나올 거 같잖아. 5 곱하기 5 곱하기 5. 5, 25에 곱하기 5는 125. 이런 거는 뭐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모든 수식의 특징은 쫙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마음이 안 바르나 이렇게 직선으로 안 꺼지네. 자, 그래서 등호가 다 붙어 있다는 거 등호로 시작하셔야 돼요. 등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산술이라고 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 비교.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같은 거는 등호, 같지 않은 거는 꺽쇠를 열고 닫고. 됐죠? 자, 뒤에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보면 산술연산은 쉬우니까 뭐 이거는 2 더하기 6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1의 값에는 2가 있고 B1의 값에는 6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8이 나오는 거. 산술연산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 A1은 B1보다 작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요 A1이라는 셀에 어떤 값이 있을 거고 B1이라는 값에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A1에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B1에 1이 있다. 틀렸잖아. 3이 어떻게 1보다 작아? 그러니까 폴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은 1보다 크다. 만약에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3은 1보다 크니까 true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넣는 거는 안 되겠죠. A1과 같은 그 상대적인 이름을 가지는 셀 값에 이거는 언제든지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A1에 내가 넣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자, 마지막 연결연산이라고 했는데 연결연산은 M%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자, 항이 원래 두 개가 있고 여기 AND가 들어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1도 이렇게 했잖아. 이 항이 두 개라고.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텍스트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 더하기 1로 하면 지가 어떻게 하냐면 4가 나올 거죠. 근데 3과 1은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숫자로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내가 이거를 글자 형태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3 더하기 1을 3이라는 글자, 1이라는 글자 더하게 되면 더하기는 글자끼리는 더하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로 해버려요. 3%1.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타나냐면 3%1이면 31처럼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건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라고 했죠. 어떻게 하냐면 합계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and 그 다음에 뭐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합계원 이런 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를 더할 때 %.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아니요. 놓고 자, 미리 준비한 거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뭐야 이거 깜빡깜빡. 자, 첫 번째로 준비 시트를 열으면 자, 우리가 합계라는 거 지금 밑에 시트는 준비 시트에 보면 수식에 관련된 거, 참조에 관련된 거, 표시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계도 뭐 들어가 있어. 지우고 할게요 이거를. 값이 미리 구해져 있는데 자, 수식을 할 때 좀 확대를 조금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클릭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수식은 무조건 반드시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간과 기말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중간이 들어가 있는 B3번 셀을 클릭을 한번 해줘. 그럼 여기 B3이라는 게 자동 입력되죠. 자,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줘.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워가지고 C3 입력을 하셔도 돼. 그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수식은 B3 더하기 C3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더하면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완료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68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죠? 다시 한번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이 표시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지.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수식줄이라는 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줄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ESC 키 누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내가 클릭은 안 할게요. 여기 등호 B3 더하기 C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과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클릭했다 ESC를 눌렀다 클릭했다 ESC를 눌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0 더하기 81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B4잖아. 그쵸? 그러면 또 이렇게 등호를 치고 더하기를 또 클릭을 하고 더하기를 누르고 기마를 누르고 또 엔터. 근데 이렇게 한 개씩 다 해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위에다가 딱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 핸들 있잖아. 시꺼먼 핸들. 요 얇은 검은색 십자가 나오는 거. 요거를 쭉 잡아 당기면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 여기 보면 B 더하기 C3이고 이거는 B4 더하기 C4. B5. 그럼 키보드로 한번 내려볼게 한 개씩. B5, C5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위치를 봅니다. 맞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자동으로 요 옆에 있는 놈들을 더해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요거를 채우기를 해주죠. 자동 수식 채우기를 지가 해주는 거다.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하면은 이렇게 자동 합산, 자동 수식 채우기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자동 결과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란 것도 한번 구해보면 평균이란 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합계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 두 개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눠준 거를 딱 하면 168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계산 딱.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쭉 잡아 당겨줘요. 됐잖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채워지면서 여기 위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2를 나눈 거를 쭉 잡아 당겨서 잘 보면은 2라는 거는 상수. 상수라는 말은 뭐냐? 변하지 않는 수잖아. 그리고 D6이라는 거는 참조값. 옆에 있는 거를 참조해 오는 거니까 셀의 이름은 참조입니다. 참조. 그래서 셀은 지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D3, D4, D5, D6, D7, D8 이렇게 쭉 늘어나고 2라는 거는 그대로 상수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평균도 세워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해보는데 이제 향상을 해볼 건데 이제는 합계와 평균 같이 더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이 아니라 비교 연산을 해볼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부터 시나리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간보다 5점이 더 넘어갔으면 중간보다 5점이 더 성적이 향상을 했으면 그거는 참이라고 볼 거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것. 수식이니까 일단 디폴트로 무조건 등호를 넣어야 되고 자, 기말 점수죠. 기말 점수. 기말 점수가 커야 된다. 크거나 같다. 5점 이상. 그럼 5점이면 요 중간고사 B니까 이걸 또 C3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중간보다. 중간에다가 더하기 5점 한 거보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서 더하기 5점 한 거보다 연마가 크거나 같으면 5점 이상이면 참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왜 참이냐면 비교 연산의 결과기 때문에 비교 연산은 크거나 같다. 그죠? 엔터. 자, 5점 이상 안 올랐대요. 그리고 쭉 잡아 당겨 보면 자, true인 녀석도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true. 자, 72점보다 90점 나왔으니까 이거는 점수 많이 올랐네. 그죠? 이거는 한 8점 아니지 18점 올랐잖아. 그죠? 18점.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지. 그 밑에 것도 볼까?
55점에서 70점. 이거는 한 25점 정도 맞나? 아니지, 15점. 더하기가 잘 안 되네. 15점 정도 올랐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95점, 5점, 5점 오른 거 아니고 5점 내렸잖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 false로 나온다. 요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자동 합계 도구란 걸 볼 건데, 우리도 이거는 자동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수식을 넣었는데, 수식을 자동 채우기 쭉 들여서 해준 거고, 자동 합계는 여기 봅시다. 자, 반에 대한 평균이란 걸 구할 건데, 반에 대한 평균은 10개에 대한 평균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10개 평균에 대한 평균. 자,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 합계 평균은 위에 보면, 여기 수식 탭 있죠? 수식 탭. 여기 수식 탭에서 자동 합계 가가지고, 옆에 작업한 걸 클릭하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로 이걸 클릭했다. 이런 뭐 썸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그럼 이럴 때는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 작은 화살표 있죠? 작은 화살표 보이죠? 여기 안 보입니까? 이거 확대를 해볼까? 쭉 보이죠? 여기 오케이? 여기. 그래서 작은 작은 세모를 눌러서 여기다가 뭐란 평균이란 걸 눌러줘요. 평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자동 합계 종류에는 평균 합계 썸, 평균 average, 카운트는 개수, 개수가 먼저 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셀의 개수. 최대값은 뭐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10개의 값이 있잖아. 그죠? 요 10개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가 얼마인가? 반대로 최소값은 여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얼마인가? 한 놈만 나오겠죠. 한 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평균 구하는 거 따라해 보면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 왜 안 나와? 다시 평균이 안 나올 때 여기 좀 잘 안 먹어요. 이렇게. 평균 average라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리고 안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소괄호 안에 뭘 넣어주냐면 범위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균에 대한 평균이잖아. 이렇게 평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딱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77.5라는 반전체 평균이 나왔죠. 수식은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수식이 다 지금 칸이 작아서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화면이 너무 커서 지가 다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봐, 요렇게 하면 수식 나오자는 거죠. 요렇게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이번에는 최고 점수, 최대값 뭐에 뭐 이번에는 뭐 합계로 할 수도 있는 거 평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뒤에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수식 탭에 이거 평균을 하고 요건 했죠. 평균은 했고 자 요거 따라해보 77.5까지 그 다음에 최대값 여기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 누르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중간곤사의 최대값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고사 아니 B3에서 C12 여기서 최고 점수는 중간기말을 다 합한 거에서 여기 안에서의 최고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중간기말 토탈에서 어쨌든 점수가 높은 거.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면 여기에 96이란 값이 나오네요. 그죠? 96. 자, 96 나왔고 마찬가지로 최저 점수는 자동 합계 가서 여기 옆에 눌러서 최소값 누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거는 얼마이냐 엔터 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인원을 계산할 건데 자 총 인원은 기준을 요 번호로 보는 거네 그렇죠? 뭘 해도 똑같겠죠. 이번 10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숫자 10이란 걸 아는데 되게 많을 때 숫자 개수 자 범위를 요렇게 선정해 주는 겁니다. 요 안에 자 이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주는 겁니다. 엔터 10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10개 쉽죠? 그래서 자동 합계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해놓은 거고, 기타 함수는 우리가 챕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2시간에 나눠서 아주 열심히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쉽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수식에 관련된 거.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 그렇죠? 산술연산에 대해서 입력하고, 수식 자동 채우기는 쭉 잡아 당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합계에 대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셀을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도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상대 참조라는 걸 배울 건데, 자, 탭을 변경을 할게요. 밑에 여기 보이죠? 상대 참조 연습을 또 해놨습니다. 자, 상대 참조라는 걸 해놨는데, 아까 뭐 똑같이 연습을 해보면 상대 참조라는 건 벌써 우리가 이미 한 거예요. 뭐냐면 등호에다가 이걸 누르고, 뭐 증가치는 중간에서 빼기 아니지 기말에서 해야겠죠. 여기서는 등호 기말 성적에서 빼기 중간 성적을 빼면 우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값이 나오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감소한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게 옆으로 인마 9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볼까. 자, 9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마리를 하는 거고, 요 18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마리를 참조를 하잖아. 근데 땡기면 아까 위에 값들이, 여기 있는 위에 값들이 계속 변해가죠. 지가 알아서. 여기는 C3, B3인데 밑에는 C4, B4고, 여기는 5, 5고, 여기는 C6, B6이고, 여기는 C7, B7이잖아. 그럼 C하고 B라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가 알아서 숫자를 4, 5, 6 이렇게 참조하는 거를 지가 바꿔서 똑똑한 놈이 옆에 있는 걸 바꿔주잖아. 이런 거를 상대 참조, 이미 상대 참조가 적용된 겁니다. 잡아 당길 때 지가 알아서 상대적으로, 아니 이걸 했는데 이 두 개 위에 걸 하면 안 되잖아. 지 옆에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조했다 해서 이게 벌써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요거는 벌써 한 거고, 수식을 상대 참조를 이용한 수식을 만든 거고, 자동으로 지가 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쭉 이까지 다 상대 참조가 적용된 거를 벌써 이미 already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럼 절대 참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걸 해봅시다. 향상 기준을 줬는데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10. 그러면 10이라는 거를 참조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뭐냐면 여기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식이니까 등호를 입력하고, 자, 요 D3 있죠? D3. 그러면 증가치가 10보다 크면 true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10보다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걸 하냐면 요 뒤에 요 셀을 G3번 셀을 클릭을 다시 수식이 오는 데서 클릭. 그럼 요 식이 D3은 G3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요.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뭐 10이 아니니까 false겠죠? 근데 쭉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쭉 당기면, 자, 당기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보면 이게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18, 그 다음에 15, 맞는 것 같아요. 5점. 요거 봐봐. 요거 이상하잖아. 10 이상일 때만 true가 돼야 되는데 요거 5인데도 true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요걸 클릭해 볼게. D9, 요 5는 G9보다 크대요. G9. G9는 지금 빨간색으로 된 요 영역인데, G9가 아니라 임마는 G3, 요 1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 봅니다. G3이잖아. 그죠? 밑에, 다시. G3이잖아. 그쵸? ESC를 한번 누르고, 다시. G4잖아. 그쵸? 요거는 G5. 이거는 G6. 이게 계속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커져 버린다. 이건 상대 참조란 말이야. 뭐냐니까 여기 있는 놈보다 크고
여기 있는 보다 여기 크고 여기 있는 보다 크다. 아, 문제는 여기 값이 없잖아요. 임마는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변하면 안 되니까 임마를 고정을 시켜준다고. 자, 고정시키는 거 absolutely 고정.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 G3이란 놈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나서 F4번 특수키 있죠? F4번을 딱 눌러주면 달러지 달러3 달러지 달러3 달러라는 G는 열이고 3은 행입니다. G3 둘 다 변하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임마는 계속 G3만 되는 거야. 뭔 말이니까 딱 해봅시다. 해놓고 잡아 당겨 이렇게. 위에는 G3으로 돼 있어요. 쭉 잡아 당기면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5점이 폴스로 들어가고 요것도 뭐 16점 true. 일단 내용을 보니까 5점 있는데 보니까 G3이죠. ESC 누르고 G3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 항상 연마 밑으로 쭉 안 내려가고 여기 기준이 딱 고정시켜 주는 거. 이런 거를 절대 참조라고 한다. 10조 절대 참조. 그래서 달러를 붙이면 수식을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는 부분임. 쉽게 말해서 고정시켜 주는 거다. 자, 고정시켜 주는 거. 셀 위치가 안 변하게끔 참조를 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 해본 겁니다. 수식 자동 채우기로 쭉 해보면 요 부분이 잘못되는데 오류가 발생한 거를 확인도 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G3으로 해서 하니까 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 제대로 된 거다. 체크해 보시고. 자, G3으로 해서 절대 참조 끝났습니다. 절대 참조.